여러분 반갑습니다. 아틀란타 누가병원 김정범 원장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토양체질, 금양체질, 목양체질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수양체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도 늘 매일 이제 병원에서 많은 환자들을 제가 보고 있는데 팬데믹이 지난해부터 시작이 됐죠. 제가 요 앞전에 수업을 들은 저희 학교 이제 정신과 교수님이 계시는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정신과적인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 1년에 의료비 지출이 제일 많이 영역이 정신과적인 그런 치료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암 치료라든지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를 않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보드라인에 있던 우울증이라든지 혹은 불안이라든지 이런 정신과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팬데믹을 통해서 더 많이 나타나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활동이 제한되잖아요. 그런 활동이 제한되어졌을 때에 제일 먼저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체질이 보니까 토양체질이에요. 팬데믹이 생기고 나서 집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 혹은 활동이 제한되고 거의 집안에만 있게 되면서 6개월 정도만 지나고 나면 많은 분들이 디프레션을 경험한다든지 그래서 정신과에서는 그냥 약만 처방을 하죠. 약만 주는데 그 사람이 진짜로 그 디프레션 그러니까 가장 크게 오는 게 우울적인 거하고 불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레커멘드 하기를 라이프 스타일을 조금 바꿔라. 그래서 혼자라도 바깥에서 활동을 하게 하고 또 누구랑 대화하게 만들게 하고 사우나를 하든지 운동을 해서 땀을 흘리게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게 되면 그냥 그런 것들 없이 그냥 약만 먹게 되면 계속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몸이 회복되어져서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적인 요소들이 이게 해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건 그대로 두게 되고 약만 계속 먹게 되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겠다 싶은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체질의학은 바로 이 점이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어떠한 존재로 태어났냐 하는 게 체질적인 의미예요. 오늘도 미국 환자분들 두 분이 오셨는데 그 분이 두 분 다 부부예요. 이제 여자분은 이제 토양 체질이고요. 남자분은 이제 목양 체질인데 그 남자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아주 가난했다고 아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채소 같은 거 이런 걸 먹었는데 자기는 그때 가난했기 때문에 고기를 잘 못 먹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몸이 굉장히 그렇죠. 근데 자기가 몸이 안 좋을 때 고기를 먹고 나면 차라리 컨디션이 좋아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분들 두 부부도 서로가 굉장히 다르죠. 우리가 체질을 알므로 인해서 내가 토양 체질인데 팬데믹이 왔다. 그러면 팬데믹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초양 체질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좀 더 누군가 대화하고 땀 흘리는 집안에서도 땀 흘리는 운동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디프레션이 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덜하게 되죠. 신체의 건강을 다루게 될 때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로 부모로부터 태어났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미국 부부하고 얘기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동의가 되더라고요. 자기도 경험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치료를 해 나가면서 이분들이 몸이 좋아지면서 그때 이제 이야기를 서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면 굉장히 어필이 잘 되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수양체질 본론으로 제가 돌아가겠는데 수양체질에 있어서 수양은 신장이 제일 강하다는 뜻이고요. 그 신장을 중심으로 여러 장부들이 동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신장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미치는 그런 체질이 되겠습니다. 오장 오부 중에서 콩팥을 가장 강하게, 췌장을 가장 약하게 타고나는 체질입니다. 수양 체질에 있어서는 항상 가장 강한 콩팥이 더욱 강해지거나 아니면 약한 췌장이 더욱 약해져서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이에 있는 중간 장기 어딘가에 혹은 가장 약한 췌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가장 강해진 콩팥, 약해진 췌장이 다른 장부의 기능을
비정상적으로 만들게 되고 인체의 장부 혹은 전체의 질병적인 상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장부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신장이 말씀드린 대로 가장 강한 최강장기이고요. 그 다음에 폐가 두 번째로 강한 차강장기가 되겠고요. 간이 중간장기가 되고 심장은 차약장기가 되고 췌장이 가장 약한 장기가 되겠습니다. 신장은 5개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요. 정상적일 때. 그 다음에 폐는 4개의 에너지, 그 다음에 간은 3개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심장 2개, 췌장은 1개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이 패턴이 깨어지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체형 혹은 그 수양 체질의 성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수양 체질은 어깨가 넓습니다. 신장이 가장 강하고 폐가 두 번째로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폐는 금이잖아요. 폐가 강하니까 어깨가 넓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허리가 가늘고 가름하기 때문에 체형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8개의 체질 중에서 체형이 가장 균형 잡히고 아름답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양 체질들은 성품이 굉장히 세밀하고 조직적이에요. 의심이 많아서 남의 말을 잘 안 믿어요.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믿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수양 체질들은 화를 잘 내지를 않습니다. 어떤 자극에 대해서 이 범퍼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희 병원에도 이제 우리 매니저 선생님께서 수양 체질인데 접수실에서 리셉션에서 일을 보시는데 굉장히 좋아요. 아무리 바빠도 차분하게 이렇게 이 스피디하게도 일을 하게 되고 바쁘다고 해서 허둥대는 법이 전혀 없어요. 저는 뭐 굉장히 만족합니다. 참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힘든 환경이나 스트레스 가운데에서도 잘 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양 체질들은 그 형식이나 격식을 굉장히 따지기도 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경우예요. 유명한 병원의 이제 초라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포멀한 장식이 잘 갖추어져가 있는 그런 좋은 곳에서, 멋진 곳에서 일하는 걸 좋아하고요. 뭐 차라리 보수가 많고 아주 그냥 그런 후미지고 그런 데서 일하는 것보다는 보수가 좀 적어도 좀 멋진 곳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말을 할 때도 뭐 격식을 갖추거나 아주 교양 있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화를 잘 안 낼 뿐만 아니라 참는 것도 굉장히 잘해요. 사람들을 상대하는 자리에서 일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일을 처리할 때 우아하고 이분들 특기 중에 하나가 또 정리를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처리를 잘해요. 학교에 가서 학생들 노트를 이렇게 딱 보게 되면 글씨를 예쁘게 쓰고 정확하고 꼼꼼하게 아주 기록이 가장 잘 돼 있는 분들이 거의 수양 체질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저도 주변에 이렇게 보면 저는 수첩을 늘 들고 다니는데 뭐 메모할 때 보면 그냥 그려버리는 거죠. 그냥 뭐 위에부터 줄을 맞춰서 꼼꼼하게 정리가 깔끔하게 되어져 내려온다? 100% 수양이라고 보면 제가 목양 체질의 성향을 얘기할 때는 좀 이렇게 적극적인, 저도 그러거든요. 가만히 있다가 애들한테 어디 가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랑 다른 아이들, 뭐 체질이 아이들이 또 제가 낳았지만 그래도 모금인 아들도 있고 목양보다는 그 와이프 쪽을 했어요. 금양의 아이들이 있으니까 저하고는 성향이 굉장히 달라요. 이전 같았으면 아이들이 어릴 때는 뭐 제가 체질을 몰랐으니까 아이들한테 나처럼 하기를 바라고 이렇게 강조를 많이 했는데 체질의학을 공부를 하고 사람에 대한 인간 존재성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서부터는 왜 나처럼 하지 않아? 왜 이렇게 하지 않아?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아이들의 본래의 성향, 본래의 모습을 존중해서 하게 하는 경향이 좀 있고요. 수양은 현실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좀 강하고요. 수양 체질의 직업을 보게 되면 그야말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성격이죠. 모든 것을 숙고한 후에 결정하는 아주 조직적이고 완벽주의적인 그런 내향적인 성격의 소유자들이 거의 수양 체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바탕이 된 그런 직업이면 굉장히 좋겠다 싶고요. 번거로운 것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고
투기성이 있는 그런 사업보다는 사무직이라든지 법률직이라든지 뭐 때로는 대중문학적인 부분에도 소질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골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신체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균형 잡혔다고 그랬잖아요. 다리가 길기도 하고 허리가 잘록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골프가 굉장히 처음 왔는데도 잘하시는 분들 그 수양 체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운동도 소질이 있어서 잘하는 분들도 많고요. 이게 조심성이 좀 지나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남의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또 지나치게 오래 생각하는 그런 경향, 뭐 이렇게 한 번씩 질러야 되는, 다감하게 결정하고 그냥 결정하고 과감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조금 부적절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오히려 망해가는 사업을 잘 정리하고 또 새롭게 오르거나이즈하고 수습하고 일으키는 이런 일들은 수양 체질의 분들이 아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뭐 연예인이라든지 영화 배우, 호텔 종사한다든지 사무직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뭐 백화점에서 아주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분들이 수양 체질이 아주 많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수양 체질이다. 그러면 나는 본래 어떤 사람의 모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에 맞춘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 누군가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되면 일을 함에서도 굉장히 효과적이고 능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혼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수양 체질은 사실은 제일 적합하고 맞는 수양 체질하고 토양 체질이 같이 있을 때 가장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가장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토양 체질이 가장 그렇고요. 그 다음으로는 모금 체질이고 토음 체질의 순서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체질에 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뭐 결혼 상대가 어떻고 이러면 저거 뭐 이상한 거 아니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 결혼 생활을 해서 오랜 세월을 살아보신 뭐 시청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아마 되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자그마한 일이 있을 때 내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는 이 일이 그냥 별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와 이 일을 사이 속에서 이 일이 생겼을 때는 굉장히 커지고 막 그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고 진행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양 체질은 토양 체질하고 가장 보완적이고 보완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게 에너지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체질의 사람들이 있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참 편안하고 안정감을 가지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참고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아마 뭐 2시간, 한 3시간 정도 수양 체질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